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본 시나드 지음 라이팅하우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본 시나드는 전설적인 등반가, 서퍼, 환경운동가이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의 설립자 겸 소유자다. 1957년 암벽 등반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슈나드 이퀴먼트를 시작으로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피톤이었지만 피톤이 그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암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피톤 대신 바위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초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카탈로그에 럭비 셔츠를 추가하며 의류 사업이 시작되었다. 파타고니아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슈나드는 자신만의 사업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때부터 전통적인 기업 문화를 탈피해 일터를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고 환경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환경 피해를 줄인 기능성 원단 캐필린과 신칠라를 개발했으며 최초로 겹쳐입기 개념을 선보여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웃도어 업계를 선도하는 롤모델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모든 면제품을 유기농 목화로 제작하고 매출의 1%를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구에 사용하는 지구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평생 수선을 책임지는 원에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05년 슈나드가 출간한 첫 번째 책은 파타고니아 직원들을 위한 경영 철학 매뉴얼이었지만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10개 언어로 번역되고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책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은 그 후 10년간 슈나드와 파타고니아가 이룬 사업적, 환경적 성과와 앞으로 100년간 해야 할 일을 정리한 10주년 개정 증복판이다. 이 책은 경영서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손꼽힌다. 현재 슈나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면서 파타고니아를 이끄는 일을 계속 돕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2019년에 UN 지구환경대상 기업가 비전 부문을 수상했으며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라는 사명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금도 자연과 스포츠의 야생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은 1장을 볼 건데요.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책은 조금 내용이 생소한 내용이에요. 산악을 하면서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혼자 읽으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편한 책방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행을 위해 챙겨두었던 옥수수를 꺼내 호피족 여자와 그녀의 배고픈 아이들에게 전부 건넸다. 그 사건이 자선활동에 관한 나의 첫 경험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가구를 비롯해 온갖 세간을 경매로 처분하고 6명의 가족이 크라이슬러에 끼어 탄 채 서부로 향했다. 잊혀지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66번 국도 어디쯤에선가 우리는 인디언 운막을 보고 차를 멈추었다. 슈나드의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자선을 하시는 걸 보고 자선에 관한 활동을 처음 본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볼게요. 나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승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바다에서, 시내에서, 산비탈에서 나의 게임들을 찾아냈다. 나는 반항하였고 반가우면 늘 남아서 벌을 받아야 했다. 문제였던 나는 종종 앞으로는 뭐뭐뭐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500번쯤 쓰는 벌을 받았다. 나는 연필 세 자루에 막대를 끼우고 고무줄로 묶어서 한 번에 세 줄을 쓰는 빛나는 창의력으로 예비 기업가의 면모를 나타냈다.
야구, 축구와 같은 운동에는 뛰어났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헛발질을 했다. 남은 평생 동안 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개발도상국의 길거리 상점이나 행상이 파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런 일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 투리스터와 편모충에 대한 자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플라질과 항생제를 먹지 않고 요오드와 염소 처리가 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점차 면역력이 생긴다. 일종의 동종요법이다. 요즘에도 나는 낚시를 하면서 그곳의 물을 마시지만 병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가 쉬는 날이면 $15에 산 39년형 시보레를 몰고 친구들과 멕시코의 바하와 본토 해안으로 서핑을 하러 갔다. 한 번은 여행길에 바퀴가 19번이나 터지는 통에 뒷바퀴에 덤불과 잡초를 채워 마사틀란까지의 마지막 19km를 기다시피 가야 했다.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는 항상 아팠다. 약을 살 돈이 없었기에 캠프파이어에서 탄 숯을 꺼내 가루로 만든 뒤 물컵에 소금과 함께 넣고 마셨다. 숯을 구토제로 이용한 셈이었다. 친구들이랑 서핑을 하러 가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투리스터, 여행자가 물이 바뀌어 앓는 설사병 같은 것을 면역력을 키우려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반을 하는 것에 대해 좀 볼게요. 겨울이면 장비를 만들고 4월에서 7월까지는 요세미티의 암벽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여름에는 열기를 피해 와이오밍, 캐나다, 알프스의 높은 산들을 찾아다니다가 가을에는 요세미티로 돌아와 11월에 눈이 올 때까지 머무르는 식으로 다음 몇 해를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차 뒤에 싣고 다니던 장비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루에 50센트에서 $1 정도로 몇 주를 버틴 적도 있었다. 나는 1년에 200일 이상을 군용 슬리핑 백에서 잤지만 40이 될 때까지 텐트를 사지 않았다. 바위와 낮게 들이운 전나무 가지 아래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는 소비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실 우리는 암벽이나 빙벽을 타는 것이 사회에서 전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는 데 특별한 자부심을 느꼈다.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더러운 인간들이고 기업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우리는 생태계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야생종과 같았다. 적응력과 회복력이 있었고 강인했다. 우리는 등반을 통해 자립심을 배웠다. 당시에는 구조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의 최우선은 항상 품질이었다. 적절치 못한 도구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제품의 최대 고객이었으므로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었다. 디자인에 있어서 우리의 지침은 프랑스의 비행사 앙투안 드 생테쥐베리의 사상에 바탕을 두었다. 사상을 한번 볼게요. 항공기뿐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산업활동, 모든 계산과 추정, 사람들이 초안을 만들고 청사진을 그리는데 보낸 모든 밤들은 하나의 원리로 수렴된다. 단순성이라는 궁극의 원칙으로 가구의 곡선이나 배의 용골이나 비행기의 동체를 다듬는다고 생각해보자. 장인 정신을 담은 수세대에 걸친 실험을 통해 인간의 가슴이나 어깨의 곡선과 같은 궁극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법칙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일에 임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완벽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무엇 하나 걸치지 않은 적나라한 상태에 이를 때에 달성된다. 선을 통해 나는 단순해지는 법을 배웠다. 단순해지는 것이 가장 풍성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강철, 피톤을 벼리는 대장장이로서 선을 배웠다. 나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손을 바꾸지 않고 움직였다. 피톤을 잡고 두드리고 다시 노에 넣어 온도를 높이고 또 다른 피톤을 집어드는 과정이 궁도나 다도가 보여주는 유려함이나 우아함을 가지도록 말이다. 암벽 아래에서 장비를 펼쳐놓고 등반을 준비할 때면 슈나드 이퀴먼트에서 만든 도구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선이 가장 간결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가장 가볍고 가장 강하고 가장 다목적으로 쓰이는 도구들이기도 했다. 다른 디자이너들은 뭔가를 추가해서 도구의 성능을 높이려고 했지만 톰 프로스트와 나는 제거를 통해, 즉 보호라는 목적이나 강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했다. 우리의 사업은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한 시간대로 급료를 받았다. 사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업은 그저 등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매년 매출은 2배씩 늘어나서 돈만 마련되면 등반을 떠나는 떠돌이 등반가 친구들만 고용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출은 늘었어도 슈나드 이퀴먼트의 연 수익률은 1% 정도에 그쳤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3년에서 5년 정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도구나 주형을 1년 만에 폐기하곤 했기 때문이다. 경쟁은 심하지 않았다. 그런 시장에 뛰어들려는 다른 바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70년 슈나드 이퀴먼트는 미국 최대의 등반 장비 공급 업체가 되었다. 그것은 환경 파괴의 장본인이 되는 길의 시작이기도 했다. 느리기는 했지만 꾸준히 등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볼더 인근의 엘도라도 협곡, 뉴욕의 샤완건크, 요세미티 계곡과 같이 잘 알려진 루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다. 연약한 크랙에 경강 피톤을 반복적으로 박아놓고 빼낸 덕분에 암벽은 흉하게 망가졌다. 엘카피탄의 노즈 루트를 등반한 나는 몇 해 전 여름만 해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곳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염증을 느끼며 집에 돌아와야 했다. 프로스트와 나는 피톤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 밟게 될 환경 보호를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피톤은 우리 사업의 중추였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암벽들이 훼손되고 있었다. 그 즈음 의류에 대한 첫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제 피톤이 암벽을 훼손하는 거를 이제 직접 보고 나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초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암벽이 훼손되는 게 훨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때 의류에 대한 첫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요. 이제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류가 이윤이 극히 적은 장비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우리는 등반 장비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바느질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대장장이가 그렇듯이 물건을 튼튼하고 기능적이고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배낭은 그리 잘 팔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든 의류는 고객들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는 대장간을 운영하는 것과 옷장사를 하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정말 어렵게 배웠다.
나는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등반가였고 서핑을 하는 사람, 카약을 하는 사람, 스키를 타는 사람, 대장장이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과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각자 가족이 딸린 직원들이 있는 차입금이 엄청난 회사가 있었다. 모두의 운명이 이 회사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 우리의 책임과 금융 부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어느 날 나는 사업가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업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업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더 커지면서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금전적인 것도 더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떤 회사로 만들어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난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려면 좋은 명분들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일은 늘 즐거워야 한다는 점이다. 일터로 오는 길에는 신이 나서 한 번에 두 칸씩 계단을 공중공중 뛰어 올라야 한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있고 심지어는 맨발로 일하는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유연한 근무로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하고 한방눈이 내리면 스키를 타고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일과 놀이와 가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칙을 버리고 나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창의적 경영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80%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80%의 능숙도를 달성할 때까지 열성적으로 임한다. 그 수준을 넘어서려면 집착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일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80% 수준에 이르면 시들해져서 전혀 다른 일로 이동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 라인이 그토록 다양하고 우리의 다재다능하고 다면적인 의류들이 크게 성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새 속옷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카탈로그를 통해 알렸고 동종 업계와 고객들에게 겹쳐입기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첫 번째 회사가 되었다. 겹쳐입기란 피부에 닿는 내있는 땀을 흡수하는 기능성 베이스 레이어를 입고 그 위에 보온성을 높이는 미드 레이어를 겹쳐 입고 그 위에 바람과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풍, 방수, 쉘 재킷을 착용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이제 속옷 사업까지 시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파일 직물의 질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성과를 만들어갔다. 우리는 말덴과 긴밀한 협력 하에 보풀이 덜 생기고 부드러운 인조 모직 원단을 개발했고 결국에는 보풀이 전혀 생기지 않으며 더 부드러운 양면 원단 신칠라를 개발했다. 이후로 우리는 연구와 디자인 부서에 상당한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우리 원단연구소와 원단 개발 부서들은 업계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좋은 아이디어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 훌륭한 제품에 대한 비전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온다. 늘 경쟁자들이 바짝 추격해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제품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냈다. 업계의 다른 기업들은 우리를 따라잡느라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모든 영업 전략과 카탈로그 공간은 오랜 진성 팬들에게 겹쳐입는 의류의 기능적 장점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지만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헐렁한 비치 반바지와 외피가 있는 봄버 스타일의 신칠라 재킷 등 오히려 기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파타고니아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신나게 출근했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는 친구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거나 서핑을 하거나 건물 뒤쪽의 모래밭에서 배구를 했다. 회사에서는 스키나 등반 여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친구들끼리 모여 금요일 밤에 시에라로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지쳤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질의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가 나이키와 같은 규모가 될 수 있을까? 테이블 10개짜리 미슐랭 3스타 프랑스 식당이 테이블 50개로 늘려도 별 3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일까? 파타고니아가 지난 1980년대 내내 이런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 회사에는 밖으로 나가 세상의 분위기를 파악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수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후 세상의 빠른 변화를 보기 시작했고 환경과 토착 문화의 훼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되었다. 소수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연을 구하기 위해 치르는 힘든 싸움이 상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말이다. (1984년부터) 폐지를 재활용해서 카탈로그를 만들기 시작했고 카탈로그를 만들 가장 재활용 용도가 높은 종이의 공급원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는 미국 최초로 재생용지를 이용해 카탈로그를 만든 기업이 되었지만 첫 시즌의 결과는 참혹했다. 아직 시험 단계였던 재생지에는 잉크가 잘 스며들지 않았다. 사진은 흐렸고 색상은 우중충했다. 하지만 그 첫 해에 재생종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350만 킬로와트의 전기와 600만 갤런의 물을 절약하고 23.5톤의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1300제곱미터에 이르는 고형 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는 것과 14,500그루의 나무가 잘리는 것을 막았다. 다음 해에는 종이의 질이 훨씬 나아졌다. 우리는 건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에 독성이 낮은 재활용, 재사용 자재를 사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개척했다. 우리는 웰먼, 말덴 밀스와 함께 신칠라 플리스에 사용할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개발에 나섰다. 그리고 1리터짜리 페트병 25개로 신칠라 플리스 재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성장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1980년대 후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장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스스로에게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타고니아가 어떤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도 좋지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으로서 우리가 유발한 환경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를 다른 회사가 아닌 파타고니아로 이끈 공통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위기에 처한 우리 회사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등반가이자 서퍼, 카야커, 플라이 낚시꾼으로서 내가 체득한 교훈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다. 1991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나는 먹이사슬의 하단에 있는 식품을 먹고 물질 재화의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위험한 스포츠를 하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다.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분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수록 기업은 파멸로 빠르게 다가간다.
선의 철학을 사업에 적용해야 할 때였다. 파타고니아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후부터는 모든 결정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긴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만 성장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카미 박사의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35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환경이라는 대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랐던 것은 우리의 피톤과 피켈이 다른 장비 제조업체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들이 환경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것이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애초에 왜 사업가가 되었는지를 기억해냈다. 나는 장비와 의류의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품고 산에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고품질이라는 기준과 전통적인 디자인 원칙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파타고니아를 이끌어온 큰 원동력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가 만든 모든 제품, 셔츠, 재킷, 바지의 기능 하나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했다. 소비자들은 금융위기 동안 대단히 보수적이 된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는 물건들의 구매를 중단한다. 그 대신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오래 지속되는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쓴다. 때문에 우리는 금융위기 동안에도 번성할 수 있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라는 사명 선언. 2019년에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로 변경. 사명 선언에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이다. 1장 역사에 대해 봤고요. 다음에는 2장 철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두 번째 제품 디자인 철학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철학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 철학, 생산 철학, 유통 철학, 마케팅 철학, 재무 철학, 인사 철학, 경영 철학, 환경 철학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제품 디자인 철학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명선언의 첫 부분인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파타고니아의 존재 이유이며 사업 철학의 초석이다.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다. 우리는 제품 중심 기업이다. 실체적인 제품 없이는 회사도 없고 사명선언문의 다른 목표들도 뜬금없는 허풍이 될 것이다. 고품질의 유용한 제품은 회사를 지탱해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웹스터 사전은 품질을 탁월함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고의 품질은 당연히 가장 높은 탁월함이 될 것이다. 품질은 주관적인 것이고 한 사람에게 탁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호를 의미하는 취향이지 품질이 아니다. 수석 디자이너와 나는 객관적이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품질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파타고니아 디자이너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다른 제품과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품의 모든 측면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품질 기준이 정립되자 어떤 것이 최고의 의류,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와인, 최고의 햄버거인지 판단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같은 범주 안에서 최고를 만드는 것이다.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는가? 나는 산업 디자인의 원칙을 의류 디자인에 적용한 최초의 기업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패션 사업에서 디자인은 보통 직물에서 시작하고 다음에 그 용도를 생각한다. 파타고니아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항목이 직물인 경우가 많다. 직물의 피상적인 측면은 중요치 않다. 우리는 그보다 직물의 본질 자체에 관심을 둔다. 우리는 제품의 기능적 필요를 결정한 후에야 직물을 탐색한다. 기능적 필요를 토대로 디자인하면 과정에 집중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 기능적인가? 산에서 가능한 장비를 적게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야외 활동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신조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모든 것들은 만들어져서 팔리고 운송되고 보관되고 세탁되고 결국은 버려지는 그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피해를 입힌다. 생산자로서든 소비자로서든 무언가를 구입할 때에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구매가 필요한가? 요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 제품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해낼 것인가? 최고의 제품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든 다기능적이다. 스키를 탈 때 입으려고 구입한 등반 재킷을 파리나 뉴욕의 눈보라 속에서도 입을 수 있다면 굳이 재킷을 2개 구입해서 하나는 1년 중 9개월 동안 옷장 안에 묵혀둘 필요가 없다. 적게 사고 더 나은 것을 사라. 장식은 줄이고 디자인은 더 낮게 하라. 내구성이 있는가? 제품의 전반적인 내구성은 가장 약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요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거의 동시에 해지거나 마모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리바이스나 랭글러와 같이 좋은 제품들은 옷의 뒤쪽이나 주머니에 구멍이 생기는 시점에 무릎에도 구멍이 생기곤 한다. 어떤 요소의 내구성이 다하면 그 부분을 강화하고 다음 요소가 한계를 드러내면 그 부분을 강화하는 식으로 제품 전체의 내구성에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수선이 가능한가? 아무리 내구성이 강한 의류를 만들더라도 수선이 필요한 때가 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수선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고객이 제품을 가능한 쉽게,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객에게 잘 맞는가? 우리는 체형도 나이도 각양각색인 다양한 고객들의 옷을 만들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몸에 붙는 슬림 핏, 큰 특징 없는 평균 핏, 넉넉한 핏, 이렇게 3가지 사이즈 구분법을 사용한다. 옷의 사이즈는 전체 제품에 일관되게 적용했다. 레귤러 사이즈의 셔츠를 입는 사람은 다른 제품 라인에서도 레귤러 사이즈가 맞아야 한다. 모든 옷은 매대에 있는 것을 세탁 없이 바로 입었을 때 몸에 맞아야 하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디자인이 단순한가? 기능 중심의 디자인은 되게 미니멀하다. 브라운의 디자인 책임자인 디터 람스의 주장처럼 좋은 디자인은 최소한의 디자인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기능적 필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제품 라인이 단순한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만 하는 현실의 염증을 느낀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는 세트 메뉴가 있고 좋은 스키 매장들은 어떤 스키가 당신의 실력이나 예상 가격대에 적합한지 이미 결정을 내려두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가 불행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최고의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그들보다 뒤처지는 경쟁사가 만드는 제품에 비해 들어가는 부품 수가 50% 적다.
부품이 적다는 것은 제조 공정이 빠르고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품이 적다는 것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질이 보장되는 것이다. 좋은 회사는 품질을 관리하는 인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결함이 적고 따라서 낭비도 적다. 혁신인가 발명인가? 나는 경쟁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제품을 디자인해서 경쟁 없이 판매하고 싶다. 성공적인 발명에는 엄청난 에너지, 시간, 돈이 필요하다. 뛰어난 발명은 정말 드물어서 빼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성 있는 발명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더 힘든 일은 하나의 발명이 탄생하는 데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반면 오리지널 아이디어에서 수천 개의 혁신이 생겨나는 데는 단 몇 년, 몇 달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혁신은 훨씬 빨리 달성할 수 있다. 기존의 제품 아이디어나 디자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요리사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원작일 영감을 주는 레시피로 본다. 그 뒤에는 책을 덮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낸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요리법을 혼합한 퓨전 요리인 셈이다. 글로벌한 디자인인가? 보다 글로벌한 생각과 행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국내 시장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리와 세탁이 쉬운가? 의복의 라이프 사이클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던 우리는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세탁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의류 제품의 판매 후 관리가 유발하는 피해는 전체 제조 공정이 입히는 피해의 4배에 이른다. 어떤 제품이든 관리는 귀찮은 일이다.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손이 덜 가고 관리가 쉬워야 한다는 점이 고품질의 기준이 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이자 건전한 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의류 구매 방법은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드라이클리닝이나 다림질이 필요한 옷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탁은 찬물에 해야 하고 가능한 건조기 없이 건조대에 널어 말려야 한다. 셔츠는 하루 이상 입고 빤다.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돈의 85에서 90%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들은 햄버거 고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안심 600g의 가외의 돈을 지불한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야외에서 적절한 기능을 해내는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의 물건을 만든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동종업계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을 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 단순히 최고의 상품이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낸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이다. 파타고니아 상표는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적당히 만든 물건에 이 상표를 달아 파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제품은 자체적인 가치를 가져야지 상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제품은 그 자체만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먼 발치에서도 만듦새와 디자인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진짜 파타고니아 제품은 상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 파타고니아의 옷은 예술이 될 수 있다. 패션은 찰나에만 존재하지만 예술은 영원하다. 패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품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션이라는 경쟁에서 거북이와 같이 대단히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우리의 경우 디자인과 제품 개발 기간은 보통 18개월이다.
새로운 유행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패션 추세에 굴복하게 되면 중고 의류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핵심 고객을 위해 디자인하고 있는가? 해악을 끼치고 있진 않은가? 의류를 만들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농장이나 공장에서부터 고객에 이르는 모든 공정 단계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다른 기업들과 다를 바 없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성섬유를 주문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마감되었는지에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다른 악폐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원료 생산은 가능한가? 독성이 적은 염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나아갈 길. 탄생에서 재탄생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제품의 수선을 맡기도록 고객들을 장려하고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는 다른 귀중한 제품으로 재활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제품들이 지나치게 빨리 되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다음번에는 생산 철학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큰 제목을 중심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넘어간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구매하셔서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중에서 2장 생산 철학 보도록 할게요. 사업은 제품을 고객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경주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관련 없는 여러 개인이 동일한 발명과 아이디어를 동시에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마치 모든 아이디어에는 그것만의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근원에 가까운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기술 제품의 경우 우리의 근원은 핵심 고객이다. 핵심 고객은 제품을 이용하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사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다루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수적인 과학적 경로를 택한다면 문제를 머릿속에서 혹은 서류상으로만 고려할 것이다.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 사이 당신은 경쟁자에 의해 시장에서 밀려난다. 기업가적 방법은 일단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만족스러우면 다시 한 발을 더 내딛고 그렇지 않다면 물러선다.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많은 다른 회사들과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전형적인 비즈니스 관계보다 훨씬 깊은 정도의 상호 헌신이 필요하다. 상호 헌신에는 교육과 신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친구, 가족이 된다. 서로 이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된다. 그들에게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관계는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 공급업자나 도급업자에게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덕목은 작업의 품질이다. 기존의 품질 기준이 높지 않다면 아무리 비용이 매력적이더라도 그 기준이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가정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도급업자가 하루는 월마트에 납품할 반바지를 바느질하고 다음 날은 파타고니아에 납품할 반바지를 바느질한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낮은 비용을 지향하는 봉제 도급업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좋은 봉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고 작업 환경과 환경적 기준에 대한 우리의 감독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직원과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장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잠재 파트너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파악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장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어떤지 판단하고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공장이 긍정적인 고용 기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우리는 제품 품질은 물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그런 영향력과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를 위한 일이며 노동자에게도 공장에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것은 진화의 과정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즉 전체 공급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 되도록 가르치려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생산 부문은 질 좋은 제품을 제 시간에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품질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에 타협은 없다. 매출 지향적인 기업은 품질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정시에 배송을 하려 할 것이고 대량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품질과 정시 배송을 희생하고 저렴한 비용을 고수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헌신하기로 했다면 선반에서 색이 바래는 옷감이나 쉽게 고장나는 지퍼, 질이 떨어지는 단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시 배송이나 합리적인 가격을 포기하고 품질을 선택했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다른 두 목표를 날려버리지 말고 세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우리는 파타고니아의 모든 사람에게 무모하게 위협을 무릅쓰는 미치광이가 되라고 격려한다. 실험은 파타고니아의 디자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부분이다. 실험은 디자인 과정의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쟁사 제품의 테스트,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약식 테스트, 섬유 테스트, 매출이 얼마나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사용해보는 테스트, 견본의 기능과 내수성 테스트,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지 확인하기 위한 마케팅 테스트가 포함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제조 과정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도중에 추가적인 단계를 밟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를 했다면 생산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추가적인 단계를 밟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초반에 겪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당신과 협력 업체들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최고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우리는 공정무역 인증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파타고니아를 위해 생산되는 모든 공정무역 인증 제품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공정무역 지원금을 지불한다. 이 자금은 사회경제, 환경발전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예를 들어 목화 재배자들은 이 돈을 영농발전, 빗물 집수 시스템, 학교나 병원 건설에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공정무역 인증 의류를 만드는 공장과 농장의 모든 노동자는 직접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다루든 아니든 이 자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시즌의 프로그램에는 더 많은 공장들이 추가되었다. 사업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 대응 시스템, 자율관리팀 등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접근법에 관심을 두고 제 시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계속 점검하고 평가한다. 어떤 조직이든 생산에서 품질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제품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문화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구하고 차용하는 방법, 현재 일이 진행되는 방식과 진행되어야만 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 접근하는 방법에까지 확장된다. 그것은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대적인 우위를 따져보지 않고도 생각 없이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는다면 더 나은 업무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편한책방입니다. 오늘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싫다는 서핑을 유통 철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파타고니아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는 제품 라인과 운영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직물만을 재배하는 농장만큼이나 위험해진다. 과거 불황은 경쟁사들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고객을 몰아주었다. 사람들이 경솔한 구매를 지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품질을 가진 제품이라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통신 판매 사업에는 즉각적인 주문 이행을 위한 재고가 보장되어야 하고 카탈로그 판촉에 대한 지식, 우편물 수신자 명단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에는 꾸준한 웹사이트의 변화가 요구된다. 소매에는 잘 정리된 상품 진열과 현장 직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도매 사업은 대부분 단순한 유통 사업으로 운영된다. 이 네 가지 사업 스타일 모두에 통달하겠다는 대담한 생각을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익히기만 한다면 이 네 가지 유통 수단은 유기적으로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각각의 유통 수단이 파타고니아의 고객과의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신 판매와 카탈로그. 통신 판매에 대해 내가 첫 번째로 세운 원칙은 물건을 파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철학을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파타고니아의 스토리를 전하고 겹쳐있기나 환경 문제, 사업 자체에 대해 파타고니아 고객을 교육하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카탈로그의 사명이다. 카탈로그는 파타고니아 직영점이나 대리점의 판매원이 고객을 직접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고 집에 있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배송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회사로 곧장 이동한다. 다른 회사로 돌아서고 나면 신뢰를 되찾기는 어렵다. 통신 판매는 고객 만족도를 100%로 만들어야 한다. 소매도 마찬가지이다.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100%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사용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지만 지금도 운송의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마련했다. 첫째, 가능한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 둘째,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항공기로 배송되는 물품을 주문하려는 고객의 의욕을 꺾어야 한다. 이 물품에 추가되는 금전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환경적 비용은 엄청나다.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오로지 값싼 화석 연료를 태우는 데만 의지하고 있다. 클린 클라이밍에 대한 글을 실은 1972년 슈나드 이퀴먼트의 카탈로그를 만든 이후 우리는 카탈로그의 첫 번째 목표가
동반 철학의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거나 2004년 우리가 했듯이 환경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거나 단순히 스토리를 들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제품과 메시지, 즉 글, 스토리, 이미지, 사진 사이의 균형을 찾았다. 제품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실제로 매출의 하락을 경험했다. 일생 확고한 러다이트였고 러다이트는 기계화나 자동화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나는 온라인 쇼핑이 우리 사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웹사이트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개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은 여러 다른 지역의 날씨를 기초로 고객들에게 다른 코디네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이제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소매 전략 한번 볼게요. 파타고니아 상품을 라인별로 많이 취급하는 중개상은 없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과 같은 것은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었고 수없이 많은 크롬 선반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전시의 전부였다. 개어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고 우리 옷은 매장 전체의 다른 브랜드와 함께 섞여 있었다. 이제 이후에는 매장을 계속 오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 우리는 세계로 진출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2개 정도의 지점을 내고 나서 더 진출할 계획을 이제 세웠고요. 직영점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윤을 많이 남기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재고를 빨리 회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었다. 높은 대출이자를 내야 할 때라면 특히 더 그렇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테이블을 빨리 회전시켜야 돈을 벌 수 있다. 항공사의 경우 좌석을 꽉 채워서 운행을 해야 한다. 이번엔 도매 전략 볼게요. 제품은 도매라는 경로를 통해 잠재 고객이 살고 여행하고 쇼핑하는 장소에서 고객들을 만나게 되며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노동과 비용은 모두 중개상이 부담하게 된다. 중개상은 고객과의 관계를 통제하며 따라서 중개상이 파타고니아의 목소리가 된다. 우리는 중개상들과 단순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다. 가능한 많이 팔자. 중개상들 역시 파타고니아를 신뢰와 호감 그 이상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했다. 등반 전문점이 없다면 누가 다음 세대 등반가를 자극하고 멘토가 되어주겠는가? 물론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직접적인 유대가 없고 그만큼 충족감이 덜하다.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서핑 동영상을 보는 것은 서핑 전문점이나 극장에서 다른 서핑광들과 동영상을 보는 것만큼 신나고 흥미롭지 않다. 전문점들은 제품을 비교하고 직접 입어보고 재질을 느껴보고 품질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울 기회를 가져다 준다. 사용자들과 첫 여정부터 유대를 쌓는다면 평생 함께할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해도 모든 개인은 타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진화시키는 데 일생을 투자한다. 브랜딩, 즉 기업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파타고니아의 이미지는 우리의 가치관, 야외 스포츠에 대한 열의, 창립자와 직원의 열정에서 비롯된다. 파타고니아 이미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대중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등반 장비를 만드는 대장간이라는 우리의 근원이다. 그곳에서 일하던 자유사상을 품은 독립적인 등반가들과 서퍼들의 신념, 태도, 가치관이 파타고니아 문화의 기반이 되었고 그 문화로부터 하나의 이미지,
즉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진정성 있고 질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그 중심에는 자연과 스포츠의 야생성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다. 우리 직원들은 1950년대 신출내기 회사에서부터 내재했던 특정한 가치관과 신념을 계속 지키는 한편으로 또 다른 것을 끌어들였다. 환경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이다. 파타고니아의 이미지는 인간적인 목소리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들, 미래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가공이 가해지거나 인류애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미지가 규범을 깨뜨리고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 판매하는 제품, 우리의 과거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일반적인 사업 경로를 통해서 인식되는 이미지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 측면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스토리 전체를 들려준다. 많은 기업들이 주로 광고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한다. 파타고니아가 세상과 야생 지역에서 보다 깊은 경험을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이미지는 빠르게 변화하고 정신을 멍하게 하는 그림과 소리로 가득한 가상세계로부터 안식처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의 고객들은 독자이고 카탈로그는 우리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다. 카탈로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특정한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그 철학의 기본 원리는 환경에 대한 깊은 감사와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강렬한 의욕, 자연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권위에 대한 건전한 의심과 회의, 인간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만 연습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스포츠에 대한 애정, 스노우모빌이나 제트스키와 같이 엔진을 써야 하는 스포츠의 거부, 괴짜에 대한 편향, 종종 자조적인 유머, 진짜 모험에 대한 선호와 존경,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신념 같은 것들이다. 사진, 억대의 모델보다 진짜 순간을 보여준다. 초기 파타고니아의 카탈로그를 생각해보면 사진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정말 민망하다. 진짜 모델이나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이용해서 어설픈 포즈를 짓게 한 후에 사진을 찍었다. 정말 형편없었지만 당시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카탈로그나 광고도 그런 식이었다. 진짜 등반가들이 진짜 암벽을 오르는 사진은 뉴욕의 모델이 반나체로 등반가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섹시하다. 살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그것은 더 솔직하다. 솔직함은 우리가 마케팅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다. 산기슭의 녹슨 쉐보레 자동차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등반가들, 아프리카 퀸 보트에서 내리는 여행자들, 벨리즈의 낡은 오두막, 깨끗한 가루 눈에 얼굴을 처박았다가 일어나는 행복감에 젖은 스키어, 텐트 옆 빨랫감 속에서 플리스 재킷을 찢고 있는 갈라파고스 거북이, 샤모니 빙하 위에 쓰레기로 만들어진 구조물, 태평양 횡단 선박의 갑판 아래에 지친 선원들, 낡은 트럭 밑에서 볼 조인트에 기름을 칠하고 있는 정비공, 들판에서 새에게 밴드를 감고 있는 해양 생물학자, 삼나무를 지키는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 야영지에서 얼음 조각품이 되어버린 TV를 보고 있는 스키어들을 보여준다. 우리가 오래전 시작한 일, 진짜 활동을 하는 진짜 사람들의 사진을 이용하고 그 밑에 설명을 붙이는 일은 현재 아웃도어 업계의 모든 카탈로그와 잡지가 따라하고 있다. 글에는 우리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 쉬나드 이킨먼트 때부터 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높았다. 우리는 언제나 특이하고 색다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우리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세우기 위해 글을 사용해왔다.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이 우리 카탈로그를 등반서적으로 분류해서 리뷰를 실은 것은 우리 카탈로그가 마케팅 도구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1991년에
에세이 현실 확인은 고객들에게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이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더 적게 사도록 장려했다. 제품에 대한 글은 직물의 세부적인 사항과 용도에 대한 꼭 필요한 사실을 전달하며 사진에서 미묘하게 부각된 문제들, 우리가 스포츠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정확성에 대해 대단히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고객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고객을 대한다. 현재 우리는 환경 스포츠, 우리의 홍보대사들에 대한 책을 펴내는 출판 브랜드 파타고니아 북스를 두고 있다. 같은 주제에 대한 영화도 만들며 파타고니아 웹사이트에는 동영상 스토리와 제품 정보가 가득하다. 소셜미디어는 특히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는 카탈로그에서 사용하는 품질에 대한 기준을 다른 소통 수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홍보. 고객의 신뢰는 광고비로 살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홍보가 아닌 영감과 교육에 있다. 우리는 신뢰를 돈으로 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얻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최고의 자원은 친구의 입소문을 통한 추천이나 언론의 호의적인 언급이다. 광고는 최후에 의지하는 수단이며 보통 스포츠 전문 잡지를 이용한다. 고객이 쇼핑을 재미로 하지 않으며 삶을 돈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삶을 허접한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보다 깊고 단순하게 만들기를 원하며 공격적인 광고의 표적이 되는데 지쳤거나 무관심하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물론 고객에게도 가장 귀중한 조언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주는 조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1994년) 페트병을 재활용한 신칠라 플리스를 내놓았을 때 언론의 언급으로 얻은 홍보 효과의 가치는 $500만 달러에 달했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재무철학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제품 중심 기업이다. 제품이 첫째이고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1차적인 관심이 제품이 아닌 서비스에 있는 유통업체와는 다르다. 사업의 성공은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달려있다. 우리의 기업 강령은 이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 가족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달성한 좋은 일의 양을 연말 결산의 성과로 여긴다. 그렇지만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는 재계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생겼다. 미국 재계를 이끄는 위치에 서고 싶다면 이윤을 내야 할 것이다. 평범함을 벗어난 기이한 행동을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신이 부자일 때에 한해서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미친 사람일 뿐이다. 카탈로그에 더 많은 제품을 집어넣고 소매점에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둔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다. 어수선하게 놓아두는 것보다 수준 높게 진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단골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데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골 고객은 판촉을 위한 노력이 없이도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낸다. 우리의 수익에서 단골 고객에 대한 판매는 다른 고객에 대한 판매보다 6배에서 8배 높은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품질이 더 이상 드물게 만나는 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품질은 고객들이 당연히 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되었다. 시장 전략 수익 효과라는 보고서에서는 가격이 아닌 품질이 사업의 성공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심각한 사업상의 결정에 직면할 때마다 정답은 거의 매번 품질 향상에 있었다. 지구를 위한 결정은 결국 회사에도 좋은 결정이 된다. 불만을 느낀 고객 한 명당 잃게 되는 비용은 얼마일까?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 연락하는 미국인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럽의 경우는 8%, 일본의 경우는 4%였다. 다른 연구들 역시 문제를 겪은 고객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해당 회사의 제품을 다시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목표는 큰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작은 회사다. 자연스러운 속도로만 성장한다. 고객들이 계속된 재고 부족 때문에 불만을 토로할 때가 되면 제품을 더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성장에 이르게 된다. 광고를 해서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는 옷을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원한다. 우리는 큰 회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우리는 최고의 회사가 되기를 원하며 최고의 대기업보다는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과 필요하지도 않은 재화를 끝없이 소비하고 폐기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는 어떤 전략 기획이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일본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닌 6개월에 한 번씩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 파타고니아는 합법적인 베네피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가 2012년 1월 1일 베네피트 기업을 인정한 미국의 7번째 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등록된 베네피트 기업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기업 헌정과 회사 정관에 명시할 수 있었다. 파타고니아가 팔린다고 해도 이사회의 전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가치관과 조건을 바꿀 수 없다. 매출의 1%를 환경운동에 기부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음번에는 인사철학 보도록 할게요. 인사철학. 삶의 기술에 통달한 사람은 일과 놀이, 노동과 휴식, 몸과 마음, 훈련과 오락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탁월성에 대한 비전을 추구할 뿐이고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스스로에게 그는 항상 양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슈나드 이퀴먼트는 직원과 그 친구들을 위해 세계 최고의 등반 장비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은 회사였다. 소유주와 직원은 등반가들이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 우리의 첫 번째 고용 원칙은 가능한 많은 파타고니아 직원이 진짜 파타고니아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만들고 파는 옷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의 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 시간, 바위와 산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었고 출세를 하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좋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저 소득만을 벌었고 가능한 적게 일을 했다. 단체 활동은 매력이 없었다. 그런 일은 진정성이 없고 부조리하고 유독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1960년대 이래로 세상은 크게 변화했지만 그 직원들이 남긴 유산은 많은 직원들이 보여주는 환경보호에 대한 헌신에 그리고 불필요한 계급체계, 의식 없는 물질 소비, 수동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분한 넥타이맨보다 떠돌이 암벽 등반가를 고용한다. 우리는 친구, 동료, 동업자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구한다.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은 협력이며 파타고니아는 전체적인 조화를 일구어내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지만 각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용인하지 못한다. 파타고니아 제품의 핵심 사용자를 원한다. 산과 야생에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직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자격까지 갖추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경영대학원 출신이 아닌 떠돌이 암벽 등반가를 채용하는 위협을 무릅쓰곤 한다. 제도화된 사업 방식을 배운 경영대학원 출신의 복제인간 같은 사람들이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새로운 업무 방식과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얻길 바란다. 우리는 고용을 서두르지 않는다. 채용을 할 때마다 재능 있는 지원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관리직 후보자의 경우 4명에서 6명으로 이루어진 여러 그룹과의 인터뷰를 몇 주에 걸쳐서 두세 번 치르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내부 승진을 통해 기업 문화를 강하게 유지한다. 그 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훈련을 시킨다.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심정으로 말이다. 이런 관행은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적임자를 찾는 동안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고 야외 활동에 심취해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홍보 일을 가르치느라 시간을 들여야 하며 때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일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추가적인 노력이 성과를 가져온다. 흥미진진하고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근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말이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성장하는 기업이 갖는 기술적이고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내부의 직원을 훈련하고 멘토링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하라. 일은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는 풍성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직원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의 정책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언제나 유연한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몇 해는 전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시기로 알려져 있다. 두뇌가 활발히 성장하는 이 시기는 문제 해결이나 감각 처리, 언어,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비롯한 인지 능력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지각 기술뿐 아니라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기술을 비롯한 신체적 기술도 배운다. 아이들은 실수할 자유와 성공을 구조화할 기회를 허락받음으로써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느끼며 이는 자부심, 독립심, 문제 해결 능력의 연료가 된다. 야외 경험은 실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배움과 호기심의 세계를 넓혀준다. 가정이나 질이 낮은 보육시설에서 하루 몇 시간씩 TV를 시청하는 아이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경영 철학.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기능이 높은 종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직원들을 명령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주거나 스스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행동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열쇠는 좋은 소통이다. 미국 인디언 부족들은 가장 부유하거나 강력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추장을 추대하지 않는다. 주로 위협을 무릅쓰는 용기, 웅변수를 가진 사람이 추장으로 뽑힌다. 무리지어 사는 동물과 인간은 서로로부터 끊임없이 배움을 얻는다. 우리 카페테리아는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는 외에도 하루 종일 모두에게 비공식적인 회의 장소로 개방되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리직을 구할 때는 관리자와 진짜 리더의 차이를 아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조리사와 주방장의 차이와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음식을 만들지만 주방장은 요리법을 개발하고 주방을 관리하는 반면 조리사는 요리법을 따라할 뿐이다.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전략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만든다. 최고의 리더십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말린다와 나, CEO의 사무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우리는 늘 사람들과 만날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 나의 MBA, 부재를 통한 경영 스타일이 단순히 사무실에서 나가고 싶은데 욕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내 신뢰를 보여주는 징표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최상의 소통을 확보하고 관료주의를 피하려면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 이하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소규모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잘 운영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성장에 뒤따르는 관리의 문제들과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철학을 유지하는 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파타고니아의 성공의 열쇠이다.
모든 기업에는 이상적인 규모가 있다. 소그룹의 창의성 작가인 알렉산더 폴 헤어는 4명에서 7명 사이의 그룹이 문제 해결에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헤어가 관찰한 것처럼 작은 집단은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상조적이고 협력적이고 포괄적이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은 힘들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CEO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들은 손으로 하는 일을 즐긴다. 수도에 나사바지가 필요하거나 문이 잘 닫히지 않을 때면 그들은 직접 팔을 걷어붙인다.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기든 이런 사람들에게 수리공이나 컨설턴트를 부르지 않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뒤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능력 있는 CEO는 바로 컨설턴트를 고용하지 않는다. 외부인은 당신만큼 당신 사업을 잘 알지 못한다.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다른 형태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모든 증상을 지나 실제적인 원인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나 토요타 경영진이 5번의 왜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말이다. 다음 수백 년을 내다봐야 하는 기업의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변화를 사랑해야 한다. 역동적인 기업의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변화를 자극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화는 스트레스 없이 일어나지 않으며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현대의 곤충은 농약으로 뒤덮인 식물을 건드린 후엔 다리를 떼어버리고 새 다리를 생성시키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를 들면서 진화가 스트레스 없이 일어나지 않으며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의 능력은 살충제 사용이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산을 오르는 것은 사업가 인생의 본보기 역할을 하는 일이다. 산에 어떻게 오르느냐가 정상에 이르는 것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가 자아 발전을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성장하려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위기가 없으면 우리의 현명한 리더나 CEO는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거짓 경고가 아니라 변화로 직원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움으로써 말이다. 현명한 리더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누구나 느긋하고 게으르고 행복한 때에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기분 좋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빨리 죽어가는지 라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조직, 기업, 정부, 종교는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운영 방법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번에는 환경 철학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환경 철학과 파타고니아 파도를 칠 때는 서핑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자연계의 운명에 대해 극히 비관적이다. 평생에 걸쳐 지구상에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과정들이 끊임없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분야의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대부분 역시 비관적인 입장이다. 그들은 우리가 인류와 다른 종들의 극히 가속화된 멸종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임박해 오는 불행한 결말에 대비해 무슨 일이든 할 의지를 사회 어디에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한 마리의 암소를 키우는데 1배럴의 원유가 필요하다. 약 159리터가 1배럴이라고 해요. 현대의 농업은 표토를 1년에 2.5cm의 속도로 훼손시킨다. 자연이 생산성 있는 토양 2.5cm를 만드는 데는 1000년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30리터의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 60리터의 표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식 농업은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 비료와 유독한 화학 물질에 의존한다. 지하수를 보충되는 것보다 25% 빠른 속도로 퍼올린다. 결국 소규모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식량이 생산된다. 1991년 영국 의학연구회의 연구는 채소의 경우 1940년에 비해 최대 75%의 영양소를 잃었고, 고기는 무기물의 절반을, 과일은 약 3분의 1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1980년부터 1989년 사이보다 3배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다. 재해 상황 파악이 빠르고 정확해진 것이 이런 추세에 한몫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기후 관련 재해가 거의 80% 증가한 반면 지구 물리학적 재해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지구가 종말을 고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므로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삶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충분히 깊이 파고들고 충분히 많은 질문을 던져서 행동의 결과를 찾아낸다면 환경 철학의 다음 원리, 사업에 있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만 하고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선택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한다. 멕시코인들은 애를 너무 많이 낳고, 중국인들은 고유황 석탄을 태우고, 정부는 알래스카의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석유를 시추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SUV를 타고 돌아다니고 경기가 하락하지 않도록 쇼핑과 소비에 매진한다. 나는 공급망 내에서 환경피해가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으로 인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옷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사용됨으로써 이런 노력들이 상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가 방 안의 코끼리가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선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길은 없을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 지구의 생물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기후변화보다 위협적인 것은 없다. 환경 위기를 해결하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늘 그렇듯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처한 것도 기업들 때문이다. 의류회사가 음식에 대해 뭘 안다고? 나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어보았다. 좋은 질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프로비전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40년도 더 전에 파타고니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등반가들이 옷에 대해 뭘 안다고? 그때의 대답도 지금과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구매, 제조, 판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윤리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내 목표는 이 윤리를 식품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며 일을 시작했다. 과거에도 일에 뛰어들기 전까지 우리는 재활용 음료병으로 플리스를 만드는 것이나 유기농 면, 메리노 양털,
인도적으로 수확된 오리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프로비전 사업은 특히 벅찬 과제이다. 우리는 식품 산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올바르게만 한다면 식량을 생산하는 새롭지만 사실은 오래된 방법 쪽으로 상황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바람이다.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안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항상 파타고니아가 지금부터 100년 후에도 이곳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 말은 목표까지 100년의 시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성공과 수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절박한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한가롭고 느긋해 보이는 파타고니아의 기업 문화에서는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사실 내가 우리 회사 관리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과제는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연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생태계는 대재해나 자연 선택을 거쳐 환경에 적응한 종을 지지한다. 건강한 환경이 작동하려면 성공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포괄성이 필요하다. 70억 세계 인구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제는 상상하기 힘들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는 1.5개 지구만큼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소비 수준이다. 2050년에는 3.5에서 5개의 지구가 필요한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절제, 품질, 단순함과 같은 단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는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인가? 어차피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달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만을 구입한다면 다 기능에 내구성이 좋은, 수선이 가능한, 품질이 좋은, 유행이 없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것만을 산다면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40시간을 투자해 아름답고 기능적인 플라이 낚싯대를 만드는 장인에게는 늘 일거리가 있다. 어떤 일을 하는 오랜 방식, 현대의 기술로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방식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하와이 비숍 박물관에 있는 18세기 나무 서프보드를 본따 만든 보드로 서핑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 서프보드는 다리미판처럼 얇고 납작하며 핀이 없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현대의 플라스틱 보드를 사용하는 상위 1% 서퍼들만큼 파도를 잘 탄다. 전 세계의 전문 짐꾼들은 모두 머리 위에 짐을 지고 이동한다. 물독을 나르는 아프리카 여성들과 텀플라인을 이용해서 50kg의 짐을 옮기는 셰르파들이 그렇다. 사실 국제연합은 연구를 통해 이런 전통 방식이 최첨단의 현대적 백팩을 사용하는 것보다 50%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나는 모든 일에서 달인이 되는 길은 단순함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기술 대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많이 알수록 필요한 것은 적어진다. 나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미미한 시도들을 통해 나는 보다 단순하게 살아야 혹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정말 중요한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결핍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